탭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키보드 A키를 사용해서 모든 선택을 해제합니다. 자, 키보드 컨트롤 R을 누르면 이렇게 루프를 추가할 수 있는 선을 보여줍니다. 자,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그 루프를 원하는 곳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서 원하는 곳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이런 식으로 루프가 추가됩니다. 컨트롤 Z를 누르면 방금 전 실행한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방금 전에 추가한 루프를 취소하고 다시 한번 루프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키보드의 ESC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루프가 정확히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시 루프를 취소합니다.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루프를 추가할 때 마우스 스크롤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추가할 루프의 개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3개의 루프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우스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는데 그냥 ES키를 눌러서 정확히 중앙에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로로 3개의 추가된 루프가 있고 세로로는 32개의 선이 있습니다. 루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키보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루프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루프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루프를 선택한 후 S키를 눌러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위아래의 루프를 선택해서 옆쪽으로 약간 확대해 보겠습니다. 2개의 루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Alt키와 마우스 오른쪽 클릭으로 하나의 루프를 선택한 다음에 다른 루프를 선택할 때에는 Shift 키를 추가해서 Shift, Alt 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루프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 2개의 루프가 선택됩니다. 자, S키를 눌러서 살짝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대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확대를 해보면 이 룹들이 Z 좌표로, 즉 위아래 조금씩 서로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축소를 하면 Z 좌표로 조금씩 서로 가까워집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확히 옆으로만 확대시키는 것인데 원하는 대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피봇 포인트에 있습니다. 현재 아래 부분에 보면 피봇 포인트가 미디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된 모든 버텍스들의 중간값이 피봇 포인트이고 회전이나 또 확대 축소를 할 때 이 피봇 포인트를 중심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두 룹들이 위아래가 아닌 옆으로만 확대하도록 하려면 XY 좌표로만 확대되고 Z 좌표로는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두 루프가 선택된 상태에서 S키를 눌러 스케일링을 시작하고 Shift Z를 눌러서 Z키를 제외한 나머지 XY축으로만 확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 보이는 탑 뷰에서 이렇게 4개의 선을 선택하겠습니다. 화면을 돌려보면 4개의 선이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S키를 눌러서 약간 확대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루프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루프가 선택된 상태에서 키보드 F키를 누르게 되면 선택된 버텍스에 페이스를 만들어줍니다. F키는 페이스뿐만 아니라 엣지를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가령 이렇게 2개의 버텍스가 선택되어 있을 때 F키를 누르면 이 두 버텍스를 연결해서 하나의 엣지를 만들어줍니다. 메쉬 메뉴에 보면 엣지 서브 메뉴에 존재합니다. 하나의 메쉬에서 버텍스로 이루어진 한 부분을 나눌 필요가 있을 때 키보드의 Y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메쉬에 있는 위의 덮개 부분을 Y키를 사용해서 스플릿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하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G키를 눌러서 이동해보면 하나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제 Y키를 눌러서 스플릿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하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메쉬 메뉴에 보면 vertices의 서브 메뉴에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페이스들을 스플릿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들을 선택하고 나서 Y키를 누르면 스플릿이 됩니다. 이쪽으로 따로 이동해 놓겠습니다. 이제 이 오브젝트 안에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 메쉬가 들어있습니다. 키보드의 A키를 사용해서 전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스플릿된 조각 하나만 전부 선택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키보드 L키를 사용합니다. 자, 원하는 조각 위에 마우스를 위치시킨 후에 L키를 누르면 이렇게 그 조각만 전체 선택이 됩니다. 자, 메쉬의 한 부분을 떼어내는 기능은 키보드의 V키입니다. RIP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택된 엣지를 떼어내 보겠습니다. 자, V키를 눌러서 떼어진 엣지를 마우스 클릭으로 위치시킵니다. 자, 모델링 중에 분리된 메쉬 조각을 다른 별개의 오브젝트로 독립시킬 경우에는 키보드의 P키를 사용합니다. 자, 단어 separate의 P입니다. 이곳에 보이는 이 메쉬 조각을 별개의 오브젝트로 독립시켜 보겠습니다. 이 조각을 선택한 다음 P를 누르면 무엇을 독립시킬 것인가를 묻습니다. 첫 번째 셀렉션, 즉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을 독립하겠다고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메쉬 조각은 더 이상 이 오브젝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탭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보면 이제 이것은 서로 다른 오브젝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하나의 큐브와 스피어를 추가하면 이 둘은 서로 별개의 오브젝트들입니다. 이 둘을 모두 선택한 다음 키보드 컨트롤 J를 누르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통합됩니다.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보면 이 둘은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 서로 다른 메쉬 조각으로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모델링에 유용한 많은 명령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명령이나 단축키를 암기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면 이곳에 있는 메뉴를 뒤져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뉴에도 모든 기능이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블렌더에서는 명령어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검색창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루프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프와 관련된 여러 명령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컨트롤 R 단축키도 여기에 보입니다. 블렌더를 사용하시다가 어떤 명령이 있다는 건 기억을 하겠는데 정확한 단축키가 기억이 나지 않거나 그 명령을 실행하고자 할 때는 이 검색 기능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